대학 가기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나라의 입시 시장은 왜 이렇게 과열되어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문제들, 복수 정답과 오류가 있는 문제들, 오류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엽적인 주제들, 한선지에 문제 전체가 갈리는 애매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수능을 보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속상했던 지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다음 수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하러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선생님 정말 사회탐구 선생님 덕분에 잘 봤어요. 선생님 저 정말 최저 잘 맡아서 논술 잘 보고 왔습니다. 라고 신나게 연락을 주는 제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수능 당일날 원치 않게 몸이 너무 아프고 위경련이 오거나 장염이 오고 또는 원치 않게 늦어서 헐레벌떡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국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국어에서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정말 수능을 어떤 정신으로 봤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연락을 많이 줬어요. 제자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는 기특하고 장하고 대견하고 이랬는데 속상하게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도전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는 같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학 가기가 힘들까요? 자, 어쨌든 2015 수능이 끝났습니다. 새롭게 2016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들이 아니라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도 없고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는 게 참 많은 세상입니다. 수능 전에도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었어요. 내 맘대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바로잡으면서 달리자고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공부를 시작하고 언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언제 내가 일주일에 몇 강씩 들어서 언제 완강할지, 사실 이런 계획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가능한 영역들에 남겨두어야 하니까요. 어제 새벽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는 트위터지만 선생님 트위터에 몇 가지 글들을 남겨보았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는 날은 12월 2일입니다. 내일은 성적표가 발표될 거고요. 수시 원서 결과가 곧 발표가 되겠죠. 이미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굳건히 재수를 결심한, 재도전을 결심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수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마음먹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너무 1년 동안 공부를 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추스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급하게 막 닥쳐서 강의 듣고 막 문제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차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커리를 올해는 준비할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6 수능을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탐구 영역 공부법을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클릭해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몇 마디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트위터에 선생님 몇 가지 문구를 남긴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재수생 학생들을 위해서 남긴 표현들이었는데요. 어제 남긴 표현이에요. 12월 1일, 12월 2일 날짜로 올렸겠네요. 한 달의 시작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이 통째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주저앉기에는 너무 청춘이 푸릅니다. 좌절하기에는 너무 젊음이 찬란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25살인데요.
남들은 다 대학 졸업반인데 제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수능에 아팠어요. 저는 이제 나이는 너무 많이 들어버렸고 남들보다 너무 뒤처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22살인데 여자 나이 22살이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아무 데나 갈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 도움의 요청들에 답을 하다가 선생님이 문득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80년 가까이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20살보다 22살이, 22살보다 24살이 너무 늦은 것 같고, 남들은 다들 20살에 대학교 1학년인데 나만 너무 고생길이 훤한 것 같고 마음이 무겁겠지만 아직 여러분의 젊음은 너무 창창하고 밝고 푸릅니다.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물론 경륜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선생님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20대 한 살 한 살이 그렇게 중요한 나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꿈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다시 도전하는 거 선생님은 적극 찬성입니다. 단 하루라도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 사세요. 그냥 적당한 것에 안주하면서 편하다는 길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 그저 안주하는 삶, 그런 삶. 요즘 세상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삶에서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거든요. 하루라도 원하는 삶을 사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올렸던 것도 있더라고요.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열정을 믿고, 자신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자신을 절망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상처투성이로 두지 마세요.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 패배감에 쩔어서 잠만 자면서 보내지 않았나요? 절망에서 이제 건져내시고요. 할 수 있다고 다독여보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꼭 비단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거친 자갈밭도 있는 법입니다. 현실이 가혹하다고 꿈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뤄지기가 힘드니까 꿈이라고 하겠죠. 그 과정에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되돌리기에는 멀리 왔다고 느낀다면 그건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느끼는 착각일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인생 단 하루라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설렐까요? 남들보다 늦어졌다고 뒤처졌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젊음은 아직 푸르다니까요. 지나간 일은 이제 잊으세요. 과거는 어느 것이나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다가오는 어찌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할 따입니다. 희망이라는 글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이 학생들이 혹시라도 와서 볼까봐 트위터에 올려놨던 글인데 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봤어요. 이것도 이제 작년 수능 성적 발표하고 나서 선생님이 올렸던 글이더라고요. 대학 가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수험생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은 단순히 앞에 놓여진 낯선 성적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삶이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경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1년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해야 했든 그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심장 뛰는 길을 향해서 이제는 좀 일찍 움직여서 다급하게 막 눈앞에 닥친 것들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래 이 시기엔 내가 이걸 해놓고 이 시기엔 이걸 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번 16수능은 새롭게 준비해 보자고요. 수능 성적이 날 배신한 것 같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우주의 기운이 피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기억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증명해 보일 기회가 남았습니다.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꼭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증명해야죠. 재수하면 망한다고 하던, 재수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던 그들이 틀렸고 나의 재도전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보여야죠. 2015년 11월 12일 수능일 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에 마음 추스리고 달릴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자, 2015 수능 쉬운 우리 문과 기준으로 영어 수학 너무 쉬웠고요. 국어 탐구는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국어는 칸트,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나왔다면서요? 탐구는 선생님도 가르치지만 정말 한선지에 하나하나 분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그것도 배운 그대로의 영역보다는 공부하지 않아도 깊이 생각하면 풀 수 있게 그렇게 나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멘탈 붕괴가 오기도 했어요. 내년에도 영어 수학은 계속 쉬울 수도 있어요. 국어 탐구는 계속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이제 대비법은 2015 수능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전환될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점을 달리기 위한 최고의 사회탐구 전략 대비법이 또 선생님들과 선생님의 연구진들 그리고 회사의 컨텐츠 매니저들과 전략을 짜서 가장 진보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최상위권의 실력이 확고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수능을 봐도 다 맞는 학생들은 또 있고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어쨌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흔들리지 않는 상위권이 되면 됩니다. 자, 2015년 11월 12일이 16수능일입니다. 디데이 설정하셔야죠. 디데이 설정하시고 3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든지 이제 새롭게 디데이 설정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세요. 2015년 9월 9일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디데이가 앞으로 9개월 남았습니다. 주요 대학 수시 비중이 70% 이상이니까요. 다시 본격적으로 최저, 논술, 학생부, 특기자 다시 준비하십시오. 자, 이제 9개월 남은 과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탐구 과목 확정이 수능의 시작입니다. 기존에 하던 과목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탐구가 쉬울 때는 새로운 과목을 새로 도전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요즘 탐구는 어렵습니다. 올해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건지. 올해 하던 과목을 가져가는 게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에겐 좋고요. 다른 과목을 하면서 리스크를 만나면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적을 깨야 되는 거고, 내가 하던 과목을 하면서 리스크를 만나면 그 과목에서의 적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 그 부분만 대비하면 되거든요. 사회문화 도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윤사로 갈까요? 윤사의 그 양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생활과윤리가 너무 예측 어렵게 나왔어요. 저 그냥 다른 과목 할까요? 생활과윤리보다 공부량이 적은 과목이 다시 있을까요? 물론 생활관리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활관리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었고요. 등급컷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불리한 과목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탐구 과목 우선 확정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과목이 유리하냐? 우선 재수생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과목들 거기서 약점을 보완하는 게 올해 수능엔 더 빠를 겁니다. 도저히 이 과목은 안 됩니다. 정말 잘못 선택했어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가능하면 대형 과목 위주로 가십시오. 한국지리,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화사상, 거기에 서울대를 준비한다면 한국사까지 대형 과목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시기로 보여드렸죠? 이제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300일이 깨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수능, 이번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십시오. 삼수, 사수하는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겠지만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선생님 재수한다고 될까요? 그 재수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여러분, 고3 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신, 학교 인간관계, 담임 선생님, 원서, 서류 준비로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내신에 시달리지 않고, 서류 준비에 시달리지 않고, 인간관계에 시달리지 않고 하는 재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3 때보다 공부 시간이 많습니다. 제대로 한 번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수를 실패해서 삼수를 준비하는 여러분, 재수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말 그 초심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초심 그대로. 여러분 사실 왜 재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애정이 있어서 더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예측 불가능한 수능이 나오면 우리는 대비가 안 될 거다. 결국은 이렇게 쉬운 수능 나오려고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다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네, 하지만 희망을 버리고 절망 속에서 세상을 계속 시니컬하게 비판만 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희망을 붙잡고 최악보다는 차선을 향해 달리실 건가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 스스로 알잖아요. 올해는 2016 수능은 정말 최선을 다합시다. 자신을 한번 불태워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커리큘럼 가이드도 찍고 왔거든요. 내년 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강좌부터 어떻게 따라갈지 여러분들 다시 본격적으로 계획 세우셔서요. 이른 시기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재정비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먹은 이상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